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트, 기타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차트에다가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자, 요 추가하는 거 직접 엑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급 수당 지급액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지금처럼 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 법내 쪽에 들어간 거고 이 이름은 지금 이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가로축으로 들어가 있죠. 자, 공제액만 없어요. 이 공제액을 내가 여기다 추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요. 자,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메뉴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차트에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추가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편집하겠다. 계열의 이름이 뭐야? 계열 값은 어떻게 돼? 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럼 여기 계열 이름이라는 곳 있죠? 선택을 해주고 공제액이라는 제목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 값이라고 있죠? 이 계열 값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 있죠? 자, 요만큼을 우리가 범위 잡아서 이곳에 이렇게 셀 주소가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땡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처럼 공제액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범내 차트에 보게 돼도 공제액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전부 다 막대기로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제액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지금 공제액 뺐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공제액 이거를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 있죠. 자, 요만큼을 전부 다 범위를 잡아요. 싹 잡아놓고 컨트롤 C. 컨트롤 C 눌러주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요. 그렇게 해도 우리 공제액이라는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차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다가 추세선 집어넣는 것 좀 볼게요. 추세선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요. 여기서 막대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막대기를 하나 찍게 되면은 요 초록색 있죠? 지급액에 대한 그런 막대기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 끝에 보면 동그라미 다 붙어 있죠? 여기 다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없음 상태고 선형으로 할지 지수 형태로 할지 선형 예측으로 할지 이 구간 이동평균으로 할지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선택해주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추세선이라는 거 요거 눌러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을 눌러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냥 추세선을 눌렀을 때는 이 네 가지밖에 없죠. 네 가지밖에 없지만 그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습니다. 해서 추세선 옵션이라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추세선 서식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하고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선형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선형 선택해주고 닫기 버튼 눌러주면 되죠. 자, 닫기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해당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추세선 추가라는 거를 클릭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내가 여기서 다항식이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거듭 제곱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이동 평균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동 평균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 평균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선택할 때 아까 지급액이라는 거 선택했거든요. 했더니 지급액을 대상으로 해서 추세선이 지금처럼 선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이동평균도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열에서도 여러 개의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더라 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추세선을 삭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추세선 있죠? 그거 선택해주고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내용 좀 볼게요. 자, 지금 방금 했던 그 내용 나온 거예요.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데이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이요.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분석의 추세선. 여기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 선택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분석의 추세선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간 거, 추세선 옵션에 들어간 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추세선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추세선 추가해서 우리가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징 나왔습니다. 특징은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추세선의 종류에는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 이동평균 해서 6가지 있다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추세선은 모든 차트에 다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차원 차트에는 추세선은 못 나타내고요.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이런 차트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추세선을 추가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를 내가 만약에 3차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세선은 삭제됩니다. 왜? 추세선은 3차원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3차원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추세선이 삭제가 됩니다. 내가 추세선을 만약에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당 추세선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죠. 그리고 추세선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추세선 옵션이 있었죠. 그 탭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추세선 있죠. 그 추세선에서 사용된 수식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차트에다가도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세선 특징 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이요. 3차원 회전은 어디서만 할 수 있다? 3차원 차트에서만 할 수 있더라. 2차원에서는 못하더라. 해서 요 3차원 이 대화 상자는 우리가 3차원 차트일 때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3차원 회전하고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얘는 3차원 차트의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그런 방향을 바꾸거나 원근감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3차원 회전이라는 거 선택해도 되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차원 회전을 선택해줘도 돼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하고 있죠. 1번 여기서는 말 그대로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원근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요. 차트의 배열에서 이제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기본값은 선택이 돼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요거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크기 조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 조정을 해제하게 되면 가로축 있죠. 그 길이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 그 높이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기본 회전이라고 이렇게 버튼 하나 있네요. 기본 회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회전된 값 있죠. 그거를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회전 탭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회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본값으로 변경시켜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변경되는 그런 기본값은 X축, 가로축 같은 경우는 20, 세로축 같은 경우는 15 얘예요. 이게 이제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을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셀에 있는 텍스트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있을 때 외상, 매출, 처, 대장하고 이렇게 제목이 있죠. 일단은 제가 축 제목을 없애버릴게요. 차트 제목을 없음으로 선택했다가 내가 차트 제목을 만들겠다 해서 차트 위에다가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차트 제목 써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을 뭐라고 써주면 그게 차트 제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요 셀에 들어있는 값 있죠. 요 값을 이 차트 제목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썼던 글자들 있죠. 그게 차트 제목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차트 제목을 일단 선택을 해요.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수식 입력줄 있죠.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씁니다. 쓰고 나서 얘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랬더니 들어갔죠.
해서 하는 방법은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쓴다. 그리고 해당 셀, 제목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그 내용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을 특정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로도 연결시킬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